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최근 은퇴 준비를 함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를 활용하시려는 분들이 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은퇴 설계의 정답은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전원 생활이 맞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기 때문인데요. 혹시 나에게 맞는 부동산 은퇴 설계를 찾고 계시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00번 활짝 열려 있고요. 이외에도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먼저 만나보셔야겠죠?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이 수능 한파가 여지없이 또 올해도 찾아왔네요. 부동산 시장도 한동안 계속 얼어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죠. 자, 오늘도 좋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알찬 정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저희 또 강의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서울의 일단 주택 공급의 부족의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를 뽑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의 아파트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앵커님 말씀대로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게 사업 성공률이 좀 많이 떨어져요.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안전한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역주택조합 기회인가 도박인가. 자, 기회가 되면 시세에 비해서 한 30% 정도를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겠죠. 대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몇 년 동안 늘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낸 계약금은 환불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손해배상까지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자, 먼저 지역주택조합의 사전적 의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여기서 일정한 요건이라는 거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무주택 또는 주거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들이 청약 경쟁 없이 내 집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다. 일단 정의 자체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어도 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면은 지역주택조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 요거죠. 토지 확보고요. 또 지역주택조합 가입부터 성공까지 가려면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토지 확보 가능성 확인, 그리고 조합원 모집률을 파악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이 중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실패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 토지 확보의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거기다 건물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세대주들도 있을 거고 건축주들도 있을 것이고 뭐 땅주인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매입이 되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또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오랫동안 끌리는 그게 토지 확보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고요. 가입부터 성공까지 가려면 내가 입주까지 가려면 항상 이 토지 확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을 가입하실 때, 조합원이 되실 때는 앞으로 저기 사업지가 토지가 매입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또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조합원 모집률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조합사무실 가면 얘기해 주니까 그 부분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부터 이제 지역주택조합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조합 추진위 구성이 있습니다. 조합을 만들려고 추진하는 추진위원회가 필요하겠죠. 최소 인원 20명 이상이면 되고요. 등기용 등록번호도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양해각서를 작성을 합니다. 어디랑 하냐면은 시공사나 대행사, 이 대행사는 이제 업무 대행사를 말하는 건데요. 이 시공사하고 업무 대행사하고 추진위가 양해각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양해각서라는 거는 정식 계약서는 아니니까 이게 정확한 분양가나 뭐 일반 분양이 얼마 되니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되게 러프하게 요 정도 분양가를 책정하면 조합원들한테 분양을 할 수 있겠고 뭐 추가 분담금은 어느 정도면 될 수 있겠고 이런 걸 러프하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조합 설립 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아야겠죠. 어떻게 하냐면은 예정 세대수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했을 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조합원 모집하고 조합비를 납부하게 되죠. 그리고 건설 대지를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을 완료받았을 때 조합 설립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토지 사용 승낙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릴 땐 토지 확보였잖아요. 토지 확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 사용 승낙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입이 있어요.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조합 설립 신청 인가 때는 토지 사용 승낙서만 있으면 됩니다. 이건 동의서죠. 실제로 조합이 그 땅을 매입을 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때는 조합 설립 신청하고 또 인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건설 대지 95%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확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윗부분하고 똑같아요. 토지 사용 승낙을 받으면 돼요. 사업지에 대해서 95%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으면 되는데 이게 사업 계획이 승인을 받으려면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건설 대지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 직접 조합이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직접 조합이 매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등 행정 절차 변경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 지역주택 조합이 실시되는 사업지는 한 3층짜리 연립들이 밀집해 있거나 4층짜리 빌라들이 밀집된 지역, 그리고 단독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런 데는 대부분 1종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거나 2종 일반 주거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용적률이 높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지역주택조 아파트를 지으려면 고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조합원들도 살고 또 일반 분양도 해서 사업비도 낮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 2종에서 못하니까 여기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뭘로 변경하냐면은 최소한 3종은 돼야겠죠. 3종 일반 주거지는 가야 되고 더 괜찮다 그러면 이제 준주거 지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용적률 자체를. 자, 그래서 사업 계획을 승인을 받으면 이 상태에서는 지역 주택 조합이 거의 99% 이상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마지막 착공 및 일반 분양. 이때는 건설 대지 100%를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됩니다. 사업 부지를 100% 조합이 매입을 해야 돼요. 매입을 해서 등기 이전한 후에 착공을 할 수 있고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볼게. 그럼 지역 주택 조합은 어느 정도에서 제가 신청을 하면 안전할 수 있습니까? 안전하다는 기준은 여기에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하거나 승인이 났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이 윗부분도 가능한데 이때는 전장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조합원이 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남역 사거리 한가운데다 저희가 지역주택조합을 짓겠다. 만약에 거기다 짓겠다 하면 저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시청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남역 사거리에 20층, 30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해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겠답니다. 그러면 이거 매입하는 자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시간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하다 보고요. 이제 3층짜리 연립들이 밀집되어 있거나
사업 부지가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거나 옛날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런 부지들이 앞으로 토지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토지 매입이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용 승낙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입이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 조건 확보까지는 사용 승낙 가지고도 괜찮아요. 근데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꼭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반 분양 아파트나 재개발 뭐 이런 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지어요. 근데 지역주택 쪽 같은 경우는 거의 홍보관이라는 곳을 짓습니다. 홍보관이라는 곳을 지어가지고 작은 유닛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상담사분들이 대부분 이래요. 아, 토지 매입이 70%가 끝났습니다. 80%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거의 다 이제 사용 승낙을 말하는 거예요. 사용 승낙을 얘기하는 거고 직접 물어보세요. 사업계획 승인이 났냐? 아니면 신청이 들어갔냐? 그러면은 사업계획 승인이 났다 그러면 거기는 안전한 곳이고요. 그 전 단계다 그러면은 가능성, 토지 매입의 가능성을 두고 조합원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확보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자, 첫 번째, 많은 토지주들이 분할 소유하고 있으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 땅을 매입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000평의 땅이 있어요. 1000평의 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주가 10명이라고 계산해 보죠. 지주가 10명이라고 하면 이 10명한테만 땅을 매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상대할 사람이 10명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50명이다. 그럼 50명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50명을 설득하는 게 더 힘들겠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지주가 많은 곳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땅을 매입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조합원이 한꺼번에 모집이 돼서 100% 모집이 돼서 그 조합원이 낸 돈으로 한꺼번에 땅을 매입하면 돼요.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인데 조합원 모집 자체도 시간이 좀 걸리게 되죠. 그래서 한꺼번에 모집되지가 않습니다. 나눠서 모집이 되고 그분들이 그 조합원들이 납부한 돈으로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땅도 그러면 한꺼번에 매입이 안 될 거잖아요. 이 1000평이라 그러면 처음에 뭐 200평, 200평, 300평 이렇게 매입을 하면서 2, 3년이라는 기간이 흘렸다고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한 평에 뭐 2천만 원에 샀다고 쳐요. 2천만 원에 샀는데 2, 3년 지나니까 다른 지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물가가 다르잖아. 나는 3천만 원 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합원들이 또 추가 분담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생기게 되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토지 확보가 가장 어렵다라는 이유고요. 자, 공신력 없는 신고필증이라고 있는데 이 신고필증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을 모집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한 신고필증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조합 설립 전 단계예요. 전 단계인데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지주택 그 홍보관 가보면은 이 신고필증밖에 없습니다. 신고필증밖에 없는데 우린 조합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이 승인이 났냐, 사업계획이 승인이 났냐, 요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게 연도별 지주택 설립 인가 개수예요. 2010년도만 해도 7개밖에 안 됐거든요. 지역주택조합이 신청 건수가. 근데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100개가 넘어갑니다. 1년에 한 7만 가구 정도가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분양을 하겠다. 나는 지역주택조합을 해서 이 집에 입주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성공 확률은 2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말씀드린 거. 토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요. 일반 분양과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 분양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시행사 이윤이 들어갑니다. 당연하겠죠.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 사람들이 이윤이 없으면 안 할 테니까. 그 다음에 토지금융비가 들어갑니다. 시행사가 자기 돈을 가지고 전부 땅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일명 PF라 그러죠. 그래서 은행의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하기 때문에 금융비가 들어가고요. 광고 홍보비 당연히 들어가겠죠. 부대 비용. 이 부대 비용은
인허가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허가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꽤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건축비, 토지비 하고 나서 일반 분양에 대한 일반 분양가가 나오는데 지역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이 밑에 부분이 싹 없어집니다. 부대 비용, 인허가 비용이 들어가고요. 건축비, 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분양가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일반 분양분이 나오죠.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그 일반 분양은 조합원 분양가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또 조합원의 부담을 또 내려줄 수 있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양가는 이렇게 책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최대한 20-30% 정도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게 지역주택조합의 시스템이에요. 결코 나쁘지 않은 시스템이거든요. 다음은 이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사업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만한 단점도 있고 리스크도 있을 거예요. 먼저 장점부터 한번 알아보죠. 입주자 저축 통장 및 청약 경쟁이 불필요합니다. 청약 통장 가입자가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2,500만 개가 있대요. 2,500만. 전 국민의 2명 중에 1명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1순위가 1,400만 개랍니다. 1,400만 개. 1,400만 명이 지금 1순위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나 재개발의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다 70에서 200대 1까지도 가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다 1순위예요. 1순위고 특별 공급 조건이 되는 분들도 이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분양을 받아서 내가 아파트를 취득하겠다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조건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요즘 그 청약에서 당첨되려면은 기본적으로 한 65점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점제로 했을 때. 이게 84점 만점이거든요. 84점 만점인데 얼마 전에는 이게 84점 만점 받으신 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분들도 당첨되고 기본적으로 65점 넘어가려면 이런 조건을 가지셔야 돼요. 한 20년 이상 청약 통장에 적금을 불입을 하셨고 20년 이상 무주택자였고 자녀가 한 3분 이상 계시고 거기다 이제 노부모님까지 모시고 있다. 요 정도 되면 요 정도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0대에서 50대 사이에 무주택자 아니면 일반 분양으로는 당첨돼서 분양받기 힘들다는 게 거의 현실적인 얘기죠. 그리고 일반 분양 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보다는 양호한 동호수를 배정받는다. 일반 분양은 제가 동호수를 지정하기가 어렵죠. 같은 평형만 지정해도 몇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동호까지는 지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건물이 있으면요. 좋은 층은 거의 다 조합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장점이 이렇게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내용을 보시면은 지역 및 거주 요건 등 자격이 구비돼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이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하나만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주택자이거나 그분들인데 일정한 지역이란 내역은 광역생활권이라는 게 있어요. 광역생활권이 있는데 광역생활권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광역생활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대부분 서울, 인천, 경기는 하나의 광역생활권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거의 다 서울, 인천, 경기에서 일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에 사시는 분들은 어디에도 넣을 수 있겠구나. 서울, 인천, 경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업 지연 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토지 매입이 늘어지면 그만큼 땅값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냈던 부담금보다 추가적으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조합원, 시공사 등의 갈등 여기 또 있겠죠. 업무 대행사까지 합쳐서 갈등이 있어서 일이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도 가지고 있는 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조합원의 자격을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지금. 근데 조합원의 자격을 알아보는 김에 다른 것도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먼저 재개발. 재개발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은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되고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또 그 땅 위에 지상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조합원이 돼요. 나 조합원 안 할래요 이래서 할 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조합원이 되시는 거고요. 다음은 재건축.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토지하고 건축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조합원이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조합원 나 안 할래요 그러면 안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보려는 건 요거였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해당 지역 광역생활권 내,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 경기, 인천 다 포함된다고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상태에서는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에는 이 조건도 없습니다. 자, 무주택자 또는 전용 85평방미터 이하 주택 한 채 소유 세대주도 가능하다는 거.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셔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 여기까지 알아보시면서 지역주택조합이 좋은 건 알겠는데 성공 확률이 좀 적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성공 확률이 높은 거를 제가 가면 되겠죠. 자, 두드리고 넘는다면 믿음직한 돌다리 지역주택조합. 아까 한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20-30% 정도의 집값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 분양과 달리 청약통장 필요 없고요. 전매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양수도 가능합니다. 조합원 자격을 양도양수도 가능합니다. 거기다 이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고요. 실거주를 하면서 투자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데 성공 확률이 아까 말씀드렸던 20%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합원이 돼서 그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시는 거는 이제 조합원들의 몫이겠죠. 그중에 첫 번째가 토지. 아까 여러 번 강조드렸죠. 토지가 확보됐는가 또 앞으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걸 거고요. 두 번째는 조합원 모집률을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역주택조합 계속 얘기하니까 말이 좀 꼬여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단점 또한 그리고 리스크 또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투자를 하시거나 조합원이 되실 때에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 그 내용들을 잘 확인해 보시고요. 또 이런 내용들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다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황부자도 많이 챙겨보시고요. 세미나 오셔서 더 많은 얘기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주 알찬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관련해서 들었는데요.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사업계획 승인이 난 곳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사항은요.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부동산 고민 사연 또 들어보는 시간이거든요.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부천시에 투자용으로 구매한 아파트까지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앞으로도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부천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현재 두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믿음이 많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매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참 많이 받아요. 지금 팔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좀 원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동산 시장이든 어떤 시장이든 그럴 거예요.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있습니다. 이 매수자, 매도자 간에 이제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하다가 적정 가격이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어느 시기는 매수자가 우위에 있는 시기가 있을 거고요. 어느 시기는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고 앞으로도 뭐 이렇게 전망이 이렇게 밝아 보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는 이제 매수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에요.
팔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적은 거죠. 지금 뭐 그 질문 주신 시청자분하고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경기가 안 좋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질 기미가 없어서 매수자가 우위를 가진 시장이 현재 시장입니다. 현재 시장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수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에서는 절대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은 항상 바뀝니다. 경기도 계속 바뀌는 거고요. 지금 뭐 부동산 규제가 많이 심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많이 경직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규제 자체가 당연하게 여겨질 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앞으로 총선도 있어야 되고 대선도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규제만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거든요. 공급도 늘려야 되고 언젠가는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 돌아올 거란 말이죠. 여지껏 부동산 시장이 그리 왔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신다면 저는 절대로 매수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뭐 부천의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돼요.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이 매수자가 좀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두고 보시면 어떻겠냐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 꼭 현명한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외에 저희 세미나 안내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